수기의 원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교정 관리 또 교육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설명을 할 부분이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치료가 된다, 치유가 된다. 이런 과정에 있을 때는요, 어디 부분을 어떻게 만져야 되고 어디를 만져야 되는지 그런 공식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의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사람의 몸을 관리할 때 보면 여러분들 공식과 규칙이 없으면 그 패턴에서 왜 치료가 되고 왜 좋아지는지도 이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패턴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머리라는 부분에 하나의 파트하고 내장기의 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한의 선생님도 계시지만 한방에서는 장부론이라는 걸 되게 많이 배우세요. 모든 인체 질환과 진료의 그 패턴을 장부의 에너지로서 컨트롤하고 장부의 기운으로서 사상체질도 분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기적인 요소를 할 때는 어디를 건드리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거를 계속 명제처럼 물어보는데요. 답은 그거예요. 피가 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몸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비티 라인 안에 몸이 들어오고 피가 돌면 몸이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 상황이 될 때 우리 몸은 치유 반응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치유 반응, 치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장기에는 제가 혼백이 있고 뇌에는 영,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추 1번과 2번을 우리는 어퍼서비칼 또는 상경추라고 불러요. 상경추 위에는 브레인스템이라는 뇌관이 들어가 있어요. 뇌관에는 연수가 있고 연수에서는 미주신경이 나와서 장부의 모든 에너지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 연관된다. 옛날에 허준 드라마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침쟁이하고 허준이 시합을 합니다. 닭을 한 마리를 넣고 침을 9개를 꽂아서 닭이 멀쩡하게 사는 어떤 그걸 구침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침쟁이가 연수를 건드려서 닭이 그 자리에 죽죠. 자, 사람이 생명적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아가는 에너지. 자, 다시 얘기하면 양방학적으로 얘기하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머리의 삶을 영위하는 영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를 끌고 가는 혼백의 에너지가 있고 치유적 에너지, 내 몸에서 나를 치료하는 에너지, 멀쩡하게 지금 내가 나를 현재로 끌고 가는 나의 에너지가 있고 내가 어느 순간에 휴식의 단계에 들어가면 내 몸에서 나를 치료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잠이 들면 우리는 부교감의 에너지가 바뀌면서 그때는 혈액이 간하고 심장으로 가죠. 간하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치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눈을 뜨고 움직일 때도 치유의 에너지가 도는 타이밍이 두 타이밍이 있어요. 식사할 때랑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이때는 우리 몸이 교감에서 부교감의 에너지로 떨어져요. 그러면 치유가 되려면 어떤 상황으로 고객이 유지가 될 때 치료가 되냐는 거죠. 멀쩡하게 문을 열고 아니면 계속 달리기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급하게 버스를 내리고 막 뛰어 들어와서 샵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치료가 될까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이 변화가 온다는 거는요.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과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지는 치료적 에너지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움직여서 전신으로 뻗어 내려가면 다시 심장으로 피가 올라왔을 때 우리의 장부의 에너지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장의 역할은 피를 보내는 것까지 본인의 역할이고 다시 피가 올라오게 하는 것은 심장의 역할이 아니고 정맥 안에 들어있는 판막에서 작용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의 작용을 해서 피가 올라오죠. 이 작용을 돕는 것이 바깥의 근육입니다. 자,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작용을 하려면 우리 몸은 650개 근육이 있습니다. 650개 근육이 있고 650개 근육이 전체가 다 작동을 할 때 결국 심장이 아닌 정맥과 근육의 순환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유일한 시간은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태생적으로 복식호흡이 잘 안 돼요. 남자는 복식호흡을 해요. 근데 잠이 들면 남녀공이 복식호흡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유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현재 신혼몸이라는 사람을 유지하는 내가 있고 몸속에서 나를 유지해서 끌고 가는 살림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요게 뒤집어지는 타이밍은요, 내가 잠이 들거나 부교감으로 떠 있을 때, 이때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누웠어요. 치료를 받으러 가서 누워있어요. 자, 이제 거의 가수면 상태에 빠지고 닝계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치료적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왜? 저를 살렸던 에너지에서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수기요법의 타이밍과 고객의 몸이 좋아지는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 언제가 이 고객을 좋아지게 만드냐면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질 때 영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면서 혼백의 에너지가 올라갈 때 장부의 에너지가 돌기 시작할 때 결국 혈액순환이 돌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돌게끔 움직이려면 횡격막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횡격막. 자, 횡격막이 움직입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죠. 자, 횡격막은 우리 몸에서 호흡과 연관이 됩니다. 횡격막에는 간이 붙어 있고 장기들이 붙어 있고 장요근이 붙어 있고 요방연근이 붙어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복식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부의 에너지도 움직이고 내장기의 연동 반응 또는 어떤 그 움직임 자체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횡격막이고 이 횡격막을 통체적으로 지배하는 그 포인트는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추의 3번하고 5번 때문에 목을 풀려고 하는데 목이 안 움직여요. 왜? 어디 한쪽 끈에 반드시 안전장치는 잡는 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수리탄을 들었어요. 안에 안전핀을 뽑아야 되듯이 목의 움직임에 어디 한쪽에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놓는 포인트가 있다. 우리는 그거를 기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기랑 포인트가 유두 위에 세치 포인트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혼백의 에너지에서 영의 에너지를 바꿔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움직이는 에너지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을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을 움직이고 전신에 에너지를 돌려줘야 되는데 심장에서는 전신으로 피를 내려보냈어. 내려보냈는데 올라오질 못해. 이유는 우리 몸이 노후가 되고 몸이 아파지거나 또 살이 쪄서 지방이 껴서 이 피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이 막히거나 또는 심장의 압이 너무 세서 심장약을 먹어서 압력을 줄여놓으면 올라오는 에너지의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아리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몸의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서 목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어디부터 어떻게 만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지 몸이 좋아질까? 어느 부분을 만져야지 이 사람의 몸이 먼저 좋아질까? 일단은 이 사람의 배에다 손을 대고 배에다 손을 대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유도하죠. 호흡을 유도합니다. 자, 두 번째 목을 풀죠. 경추를 풀고 목을 풀어서 충분한 에너지가 돌 수 있는 횡격막의 기능의 각도가 살 수 있도록 목 주변을 풀어주죠. 세 번째는 목을 잡고 있는 이 목의 반대 기랑인 포인트인 이 대흉근의 유두위의 세치인 가슴 부분을 풀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작동과 에너지가 오게 되는 상경추 부분을 풀게 되죠. 다섯 번째는 그 중심의 피의 펌프 작용을 하게 하는 종아리를 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장부의 모든 기운의 에너지가 모이는 흉추 부분을 풀게 됩니다. 흉추라는 것은 경추 부분의 밑에 있는 포인트잖아요. 흉추는 늑골로 쌓여져 있지만 이 부분은 모든 장기의 뿌리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하나하나의 자리를 배수열이라 부르고 그 포인트의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대내장 신경줄기라고 부르죠. 자, 등. 흉추 3번은 폐, 흉추 4번은 심포, 흉추 5번은 심장, 흉추 9번은 간, 흉추 12번은 위,
우리는 이런 자리를 하나하나의 배에 실려서 이 부분을 자극을 주고 풀어야지 장부의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결국 치유의 에너지는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돈다는 것은 이제 내장기의 에너지인 홈백의 에너지가 돌아서 나의 영의 에너지와 위치를 바꾸면서 치료적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장부의 기운을 풀어주고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페인 포인트, 그죠? 페인 포인트 또는 통증 자리. 한의사분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혈자리가 아니라 아시열, 고객이 현재 불편해하는 자리. 이 자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은 대화들을 고객들하고 하면서 그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고객은 옳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객은 졸도시켜야 됩니다. 만족을 넣어서 졸도시키려면 고객의 요구사항도 해결해 주면서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치유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PPT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쪽은 찍지 마시고 저 정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PPT는요, 사람의 카데바에서 목을 이렇게 잘라서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보자는 거죠. 이 그림 이해합니까?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에다 찍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구멍은 우리가 숨 쉬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고요. 요 위에 요 구멍이 식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요구하는 첫 번째 상황은 숨을 쉬게 하는 기도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랑 연관되는 것은 횡격막이다.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 3번하고 5번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은 목이다. 뇌의 크기는 체중의 3%입니다.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우리 인체 소모량의 20에서 30%의 산소량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는 상당히 많은 양의 혈류가 들어가야 되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혈관을 봤더니 이렇게 큰 혈관과 작은 혈관이 있어요. 자, 어떤 혈관이 그러면 동맥일까? 산소를 가지고 가는. 오히려 이 작은 혈관이 동맥이라는 거예요. 뇌의 크기가 체중의 3%고 뇌가 쓰는 산소량이 전체 소모량의 20-30%를 쓰게 된다면 피가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수기요법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피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면 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머리가 아프죠. 자, 여기에 피가 올라가서 내려가게 도와주기 위해서 정맥이 동맥보다 약 4배 이상의 크기가 있습니다. 저기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프고 뇌압이 차고 눈이 아프고 그다음에 혈압이 오르고 그죠? 그다음에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고객 관리할 때 상경추를 당겨서 풀어줘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서 흘러내려오지 못하는 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수기요법을 하면서 오늘 실기하면서 계속 상경추를 풀어야 될 이유, 뇌압, 혈압, 림프순환,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야 된다는 원리 중에 하나서 혈압과 뇌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관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어떤 수기든 어떤 관리든 완벽하게 뒤에서 받침이 되는 이론이 형성되지 않는 수기요법은 수기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잘 만져서 운 좋아서 좋아지는 그런 수기는 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노하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실기의 실력자가 아니에요. 정확한 이론에 의해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품을 파는 고객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상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많고 그 지식의 양이 입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정확한 수기와 실력이 수반된다면 상품적 값어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수기요법이나 이런 걸 너무 싸게 받죠. 19,900원부터 이렇게. 그러나 어떤 곳에 가게 되면 1시간에 30만 원,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무슨 차이일까요? 잘 사는 동네일까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상품화 시켰어요. 철저하게 공부하셨고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학력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이론의 완벽한 테크닉을 가져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만한 값어치에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왜 복식호흡을 해야 되죠, 원장님? 나 왜 어깨가 아픈데 자꾸 종아리 주물러요? 나 지금 오늘 골반 틀어져서 왔는데 왜 자꾸 목을 땡기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나만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이제는 오픈된 시대예요. 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다 알려줘도 볼 때는 알겠고 돌아서는 모르잖아요. 결국 제가 던지는 이 모든 말을 캐치하고 받아 적는 사람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이 일 했습니다. 해부학실에서 거의 250시간, 300시간을 해부학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0명 이상씩 30년 가까이 수기를 했고 수만 명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지만 완벽하게 본인만의 이론을 가지고 이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자세를 가지고 있죠. 왜 하는데요? 이거 한다고 좋아지나요? 원장님이 아플 때 누가 치료해줘요? 조롱도 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얼굴이 노랗다. 뭐 어쨌든 이 모든 게 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늘 고객한테 말 속에 섞어 쓰셔야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어깨를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복부는 꼼꼼하게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고객은 언젠가 여러분들 만나서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 얘기할 때 그 원장님 철저하고 꼼꼼하다는 얘기를 그들이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게 될게요. 자, 지금 보이는 PPT는요. 척수의 흐름입니다. 뇌에서부터 여기가 머리가 엉덩이 부분인데 척수신경이 쭉 일자로 내려오다가 요추 1번, 팔꿈치 끝나는데 흉추 12번, 요추 1번에서부터는 가지로 내려가요. 신경 레벨이. 그러면 사람을 만약에 2등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추 1번을 기준으로 위아래고요. 하지 관리의 시작점은 어디냐? 요추 1번입니다. 어떤 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물론 우리 양방병원이나 이런 우리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로컬리즘 또는 현재 아픈 포인트에 무릎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치료를 하거나 수기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요추 1번부터 풀어내려갑니다. 왜? 거기서부터 하지 관리의 시작이 돼야 되니까. 어떤 분이 와서 다리 종아리 살 빼주세요, 허벅지 살 빼주세요라고 해도 그 뿌리의 시작은 요추 1번부터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척수신경이 요추 1번까지 내서부터 갈라진다는 것 때문에 저랑 수기할 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인체를 세 개로 나눕니다. 상초, 중초, 하초.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과 같고 하초는 토랑과 같다. 이거는 장부의 에너지의 흐름의 기준을 놓은 거고 수기적 관점에서는 상하로 구분하고 그 기준은 요추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똘똘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볼 수 없는 사진 제가 찍어서 온 거예요. 요거 보셔야 되고 생각을 저랑 오늘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보시는 거는요. 우리 몸의 지방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방층을.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통증이 오는 거는 천층의 근육이 아니라 심층의 근육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육이 겉에 있는 걸 천층, 중간에 심층, 가장 안쪽을 최심층.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근육, 예를 들어서 등에 승모근, 그 안에 있는 게 두판상근, 승모근 안에 있는 거, 능형근, 어쨌든 두 번째 있는 대부분의 근육에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겉에는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외형적 요소의 근육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보시면 맨 겉에 뭐가 있었어요? 피부. 자, 이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 분의 지방이 몸에 보이죠? 자, 피부를 열었더니 지방이 보여요? 지방을 열어야지 대흉근이 나오는 거죠. 저거 뒤집었으면 피부, 지방, 승모근, 두판상근. 그죠? 자, 그러면 수기를 할 때 몸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통증을 케어해야 돼요. 그리고 두판상근이 만져져야 됩니다. 저랑 오늘 목을 케어하는 동작을 많이 하실 때
목을 풀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저 무리실 선생님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고개가 안 돌아갖고 왔대요. 서비컬이 움직이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잠을 잘못 주무셨습니까?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한 번에 해결됩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레벨적으로 네 번째 레벨인데 여러분들은 손을 만지고 있는 것은 거의 피부 아니면 지방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위치적 얘기도 저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지금 어디 방향을 밟고 있느냐, 어디를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포인트를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션이 틀려집니다. 참 많은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이 놀랬다는 분들도 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머리를 푸는데 목이 움직이나요? 어제 팔이 안 내려가는데 왜 두피에 수술 자국을 만졌더니 그게 내려가나요? 위암 수술을 해서 위에 자국이 칼자국이 나는데 팔이 안 올라가서 병원을 갔는데 안 되는데 왜 신경 쓰는 배를 한번 만졌더니 팔이 올라가나요? 응? 44년 만에 이 바닥에 손이 안 닿는데 왜 배를 풀거나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손이 바닥에 닿나요? 전부 다 근막의 원리거든요. 흐름. 수기적 요소는요, 전체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 그때서부터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라고 할까요? 왜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될까요? 그 조직이 굳어있으면 피가 안 들어가니까 움직여서 그 안에 혈액이 들어가면 치유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동작이나 통증을 없애려면 움직여줘야지 그 안에 피가 들어간다는 원리잖아요. 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머리에 해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피가 돌아야 된다. 중력선안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현재 요구하는 자세의 통증적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고객은 의사 선생님들 앞에 가게 되면 그들은 의료적 검사에 의해서 모든 걸 오픈이 되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간단한 얘기를 듣고 의사는 공식적 데이터에 의해서 혈액의 수치와 엑스레이의 어떤 양을 상황을 보고 진료를 합니다. 그러나 수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객의 몸의 형태를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또는 고객의 말에 거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눈으로 보는 것하고 물어보는 시진과 문진이 제일 큰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고객을 읽어내는 능력도 있는지 고객이 요구하고 말하는 거에서 뭔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아, 저 원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느낌을 주려면 여러분 스스로도 똘똘하셔야 되고요. 캐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반복적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어떤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냐면 들은 게 입으로 나가는 연습, 정리된 게 입으로 나가는 것, 머리에 있는 지식이 고객한테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자체가 상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고객의 신뢰도를 얻는 상태에서만 치유적 에너지가 돌 수 있다고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믿음성이 떨어지면 고객은 계속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아지나요? 몇 번 받으면 좋아지나요? 그럼 나 같은 사람 또 있었나요? 가수 추가열 씨네, 그죠? 나 같은 사람 치료받은 적 있나요? 나 같은 사람 누가 했던 적 있나요? 자꾸 묻는다고요. 근데 신뢰성과 믿음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의뢰를 하고 관리할 때 믿음이라는 게 작동되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잘 되잖아요.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설명할 수 있나? 내가 고객이 왔을 때 왜 내가 당신의 몸을 종아리를 주물러야 되고 목을 당겨야 되고 배에다가 호흡을 일으켜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인체에서 막히는 포인트 상초, 중초, 하초의 매듭을 풀어가면서 여기가 풀려야지 소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 결국 내 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변화가 돼서 내적인 외적인 치유적 에너지가 발동된다는 것은 결국 치료의 에너지는 피가 돌아야 되고 왜 주물르냐고 물었을 때 내 몸 자체가 중력산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설명해야 되고 몇 번을 받아야 됩니까? 물어야 될 때 인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48시간 안에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야 되고 3분 안에 그 사람 몸에다 촉진을 하면서 설명해야 되고 고객이 질문하면 3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면 고객은 마음은 딴 데 갑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저랑 수기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목을 만져야 될 이유, 복부를 풀어야 될 이유, 종아리를 풀어줘야 될 이유, 상경추를 당겨줘야 될 이유, 등줄기를 풀어줘야 될 이유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공부가 되려면 원고를 쓰셔야 돼요. 고객하고 얘기할 내용의 원고. 나는 이래서 당신에게 관리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등을 만집니다. 그래서 복부를 통해서 복식호흡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보여줬던 PPT 머리에서 잊지 마시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들어간다는 것도 머릿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이에요.